과학 다 맞는 거 아니야? 안 됩니다. 과학은 발가락으로 쳐도 다 맞습니다. 쌤 머리 똑같으니까. 근데 파동 서술이랑 같으니까. 저희 친구들 그럼 발가락으로 중간고사에 서술이 있어. 저희 친구 기만 힘으로 푸는 거. 쌤 그냥 발가락으로 하면 서술이랑 같아. 자, 파동의 간섭이다. 이제 파동의 성질 중에서 네 번째, 마지막 성질입니다. 파동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반사, 굴절, 회절, 간섭. 이런 네 가지 있는데 우리 물리원에는 반사는 빠졌단 말이지. 근데 중학교 1학년에 반사가 있다 알겠지? 반사의 법칙. 기억나지? 근데 그건 너무나도 쉬워서 버린 거고, 그 다음에 굴절. 그럼 굴절 그럼 너희들 굴절의 법칙을 잘 외우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다 알겠지? 그 다음 회절. 옛날에 물리원에는 회절이 있었는데 지금도 회절은 거의 빠졌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간섭. 옛날에는 간섭이 되게 어려웠어 알겠지? 막 그 우리 그런 거 있잖아. 비 온 뒤에 주유소에 기름방울이 물이 있는 고여 있는 곳에 기름방울이 돼 있지 않았지? 그 기름방울의 두께를 계산해야 되는 게 물리 단원이었어. 물리원. 근데 지금은 간섭도 되게 쉽게 출제, 쉽게 지금 물리원이 편찬이 돼 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간섭 갑니다. 간섭. 그래서 간섭이라는 단어는 처음 배우기 때문에 용어를 정리를 해야 돼. 용어 정리. 자, 그럼 봐라. 너희들 간섭을 한다는 거는 한 놈이 간섭이 됩니까? 두 놈이 돼야 돼요. 두 놈이 되죠. 그래서 얘는 오른쪽으로 진행하고 얘는 왼쪽으로 진행하다가 나중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얘를 만나게 되겠지, 맞지? 그러면 만나면 지금 마루마루 만났으니까 이게 더 어떻게 되겠노? 진폭이 커지겠다, 맞지? 이렇게 진폭이 커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야의 진폭을 y1이라 하고 야의 진폭을 y2라고 했을 때 야의 진폭은 두 개를 뭐 해야 되겠니? 합성해야 되겠다, 맞지? 그래서 y1 더하기 y2 이런 식으로 계산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루마루 만났을 때는 합치고 혹시 마루골도 만날 수 있잖아, 맞지? 그때는 어떻게 하고? 빼주라고 하겠지. 이렇게 변이를 합성해 주는 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중첩의 원리 이런 단어 합니다. 중첩의 원리. 알겠니? 자, 그럼 이거 잠깐만 볼까? 이거 표기하지 말고. 자, 요런 식으로 만약에 얘 진폭이 5고 얘 진폭이 5인 상태에서 얘 이쪽 가서 만나면 나중에 중첩의 원리를 적용시키면 어떻게 되겠니? 이렇게 되겠지, 맞지? 그럼 이래 되면 파동이 사라진 거가? 아니요. 파동이 사라진 게 아닌 거다. 둘이가 간섭 현상이 일어난 거고, 그래서 중첩되고 나서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이 큰 거는 오른쪽으로 진행하고 있었잖아, 맞지? 그 다음 작은 거는 왼쪽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왼쪽으로 진행하는 놈은 그대로,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놈도 그대로 이런 식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얘가 y2고 얘가 y1이에요. 합성되고 난 뒤에도 요거 같은 경우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로 가는 놈, 그 다음에 여기로 가는 놈 그대로 5, 5 이런 식으로 간다 이제. 자, 그래서 다시 선생님이 얘기를 한다면 마지막 그림에서 그대로 유지한다는 단어를 썼어요. 그럼 뭐를 갖다가 그대로 유지하니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일단 진폭 변화 없습니다. 주기, 진동수, 파장 이런 것들의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서로 영향을 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갖다 우리는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파동의 독립성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너희들 전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방석류 있었지, 맞지? 방석류 안에 있는 유리 이름이 뭐였지? 코어지. 바깥은 클레빈. 그래서 코어 쪽으로 빛이 진행한다고 그랬잖아, 맞지? 그럼 그때 빛을 한 개만 넣는 게 아니고 수없이 많이 넣어도 된다고 그랬잖아, 맞지? 그게 그 안에서는 서로 간섭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정보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알았지? 왜냐하면 파동의 독립성 때문에 그렇다. 그걸 보시면 됩니다. 비행기가 레이저 그래서 레이저랑 맞춥니다. 자,
자, 가로 1번 해가지고 간섭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하면 간섭이 뭐야?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반드시 두 파동이 중첩이 돼요. 뭐가 변하는 거지? 중첩되면 진폭이 변하지. 진폭이 커질 수도 있고 혹은 진폭이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현상을 갖다가 우리는 간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반사, 굴절, 회절은 한 개의 파동이었다. 맞지? 지가 가가지고 반사돼서 지가 가서 어떻게 되고 이거잖아. 맞지? 근데 간섭은 반드시 두 파동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도록 하고 중첩되었을 때 이렇게 진폭이 커지는 걸 우리는 보강간섭이다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진폭이 작아지면 상쇄간섭이다 그런 단어를 우리가 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보강간섭 이걸 한번 보자. 보강간섭. 자, 보강간섭은 선생님이 진폭이 어떻게 된다 그랬지? 커지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맞지? 진폭이 커지는데 만약에 이 두 개의 파동이 소리야. 소리면 보강간섭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폭이 커지죠. 진폭은 소리에 뭐하고 상관이 있어요? 높낮이. 세기. 그래. 중학교 1학년 때 나오지? 소리의 3요소 있지요. 뭐 있습니까? 소리의 3요소. 소리의 크기. 뭐하고 관련되어 있니? 진폭. 소리의 높낮이. 진동. 알았지? 그래. 하여는 음색이 맞지? 그래서 소리가 보강간섭이 일어나면 큰 소리가 납니다. 큰 소리. 같이 소리를 거의 큰 소리. 그 다음에 만약에 빛이다 이래볼게요. 빛이 서로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억수로 밝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억수로 어두워질 수도 있습니다. 마루마루 만나게 되면 밝아질 것이고 억수로 골골 만나게 되면 어두워질 겁니다. 알겠지? 오래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상쇄간섭. 상쇄간섭은 진폭이 작아지는 거다. 진폭이 작아지면 소리는 작은 소리. 그 다음에 빛은 밝기 일정 이렇게 올라오시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너희들이 알아둬야 될 건 중첩의 원리, 파동의 독립성, 보강간섭, 상쇄간섭 이런 용어들만 좀 알아둬도 됩니다. 알았지? 네. 일단 치우고 제일 첫 번째로 우리는 어디서의 간섭을 볼 거냐면 물결파의 간섭을 볼 겁니다. 물결파의 간섭. 너희들 저기 270쪽 제일 하단에 뭔가 보이는 게 있지 맞지? 그게 물결파입니다. 알겠죠? 선생님 물결파 이거는 스크린을 본 거라고 했을 때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네. 스크린을 본 겁니다. 이건 알겠지? 그럼 요 그림을 우리 그려야 돼. 요 그림을 그릴 건데 집에 가서 예쁘게 한번 그려봐. 뭘로 그려야 예쁘냐면 컴파스 가지고 그리는 게 우리 집은 컴퓨터 갖고 와서 자, 그러면 우선적으로 여기를 선생님 S1이라 할게요. S1 점퍼 그러면서 여기 점선 실선 점선 실선 뭐 크다 안 예뻐도 상관없습니다. 그래. 그 다음에 여기에 S2 점선 실선 딱 만나요. 점선을 실수로 실선
딱 똑같은데. 여기까지 가자기가 아이, 선생님 좋겠다. 어? 우와. 우와. 사진 찍으면 붙여면 돼요. 이거 바쁘지 않지? 이유가 미끄럽잖아. 아, 두 개 만들면 돼요? 저 예전에 S1, S2가 하원입니다. 하원이고 우리가 간섭 현상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두 파동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내가 너무 조그맣고. 자, 됐습니까? 자, 그럼 봐라. 지금 여기서 일단은 동일한 위상으로 파동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여기가 물이면 이렇게 같이 찔러줬다 그랬지? 이렇게 반복적으로 찔러준 거 아니야? 같이 찔러준 거야. 같이 찔러주면서 방금 전에 우리가 그림에서 보면 점선 있지? 점선은 선생님이 고를 갖다 준 겁니다. 그 다음에 실선은 뭐를 나타내는 거냐면 마루를 나타내는 거예요. 마루. 그래서 자, 요 지점을 선생님이 P1에 할 거고 그 다음에 대충 아무 때나 요 지점을 잡을까? 요 지점을 P2라고 잡을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는 실선 맞는데 왜 점선 맞는데 표시한 거지? 그 다음에 점선하고 실선하고 만나면 아무 때나 여기 한번 볼게. 여기를 갖다 선생님이 Q1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점선하고 실선하고 만나면 아무 때나 Q2 여기 볼까? 여기다가 Q2를 됐습니까? 자, 그럼 말해. 너희들 요 차이가 얼마 차이 납니까? 말해서 골 차이. 말해서 골 차이가 얼마 차이 납니까? 몇 파장? 반파장이지. 2분의 란다 차이 납니다. 알았지? 2분의 란다. 자, 그럼 봐라. 지금 P1 보세요. P1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마루마루 만났지? 무슨 간섭이 일어나겠니? 오간 간섭이 일어납니다. 알겠지? 근데 지금 P1을 S1에서 직선거리, S2에서 직선거리를 그립니다. 알겠지? 그래서 저 직선거리 차이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떻게 얘기합니다. 세모라고 쓰고 읽을 때는 경로차라고 읽어야 돼요. 경로차. 그래서 경로차를 보면 우리가 S1, P1 빼기 S2, P1 이렇게 되지 맞지? 그럼 봐라. S1에서 여기까지는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반파장이잖아. 맞지? 반파장이 몇 개 있냐면 1개, 2개, 3개, 4개 더 맞지? 그러면 2분의 4란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맞지? 빼기. 그 다음에 여기서 반파장이 하나, 둘, 셋, 4개 있다. 맞지? 그러면 요것도 2분의 4란다. 다시 얘기해서 경로차가 제로인 지점은 뭐가 나타나는 거야? 오간간섭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간다. S1, P2 빼기 S2, P2 이렇게 P2인 지점 갈 겁니다. P2 같은 경우는 지금 골골 만났지? 무슨 간섭이 일어나요? 오간간섭입니다. 그래서 S1, P2 요것도 이 직선거리 돼. 직선거리.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나, 둘, 3개지 맞지? 그러면 2분의 3 나눈다. 빼기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5개 남았지? 그래서 2분의 5 나눈다. 계산해주면 2분의 2 나눈다. 이런 식으로 되지 맞지? 됐나요? 자, 그래서 결론 이거 외워야 됩니다. 요거 우리가 지금 오간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을 봤잖아. 맞지? 오간 간섭이 일어날 조건이 뭐냐면 경로차가
2분의 람다는 반파장이잖아. 반파장의 짝수배가 되는 지점은 다 도관관습이잖아. 지금 삼각형사한테 벗고 알았지?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읽어줄 때 어떻게 했냐면 경로차가 반파장의 짝수배라고 있습니다. 짝수배. 그리고 여기서 뒤에 m 값은 0, 1, 2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0, 1, 2. 됐나요? 자 그러면 Q도 가보자. 경로차가 Q1 갈 겁니다. S1, Q1 빼기 S2, Q1 은 자, S1에서부터 Q1까지는 반파장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다. 맞나? 네 맞아요. 하나, 둘, 맞는 것 같아요. 셋, 넷, 다섯, 6개 맞지? 그래서 2분의 6 란다 빼기 S2에서는 하나, 둘, 3개 있다 맞지? 그러면 2분의 3 란다. 계산하면 2분의 3 란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 S1 Q2 빼기 S2 Q2 요거 해주면 2니까 S1에서는 하나, 둘, 셋 2분의 3 단위다. 2분의 3 단위다. 빼기 여기서부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것도 왜 똑같이 이거 딱 대칭되는 지점. 좀 내가 잘못 찍은 것 같아요. 여튼 2분의 6 나눈다 이랬을 때 그래서 얘가 2분의 3 난다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찍었던 걸 보니까 전부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잖아. 상세 간섭은 보면요. 조건이 경로차가 2분의 람다 반파장에 2m 플러스 1이 되야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홀수배입니다. 그래서 반파장에 홀수배가 되는 지점 그 지점이 우리는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여기서 m은 0, 1, 2 이런 식으로 해요. 그렇지? 그래서 너희들은 반드시 요거 간섭 조건을 갖다가 먼저 외우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물리 1에서는 문제 안 나오는데 하나만 선생님이 더 얘기를 하면 위상을 갖다가 반대로 만약에 형성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우리가 할 때는 요것들이 같이 찔러줬잖아, 맞지? 근데 서로 이제 다르게 여기서는 볼로 보내고 여기서는 가로로 보내는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 그래서 위성 반대로 보내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간섭 조건이 반대가 됩니다. 알았지? 간섭 조건이 반대됩니다. 됐습니까? 됐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쪽 부분에는 좀 필기할게. 자, 소리의 간섭들. 한번 소리의 간섭. 소리의 자, 그러면 요쪽에 스피커, 요거 X1, 그 다음에 요쪽에 스피커, 그 다음에 여기가 딱 중앙되면서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럼 봐라. 요쪽에서도 파동이 가고 요쪽에서도 파동이 가서 여기 지금 같은 거리에 떨어진 지점에서 보면 가슴에 살기를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보면 제일 중앙점 있지? 잠깐만. 제일 중앙점. 이 제일 중앙점은 경로차가 나요. 경로차가 안 나면 무슨 간섭? 그렇지.
제일 중앙에는 무조건 보강간섭이 일어납니다. 제일 중앙에. 그래서 만약에 보강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을 거리를 이 정도라고 치면 요 거리에서는 이 보강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다. 이렇게 보고. 그러면 여기 옆에는 뭐가 일어나냐면 상세 일어납니다. 상세. 여기도 상세 일어납니다. 상세. 그래서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거리도 사이. 그 다음 뭐 일어나겠니? 보강이. 그리고 보강. 이런 식으로 하겠죠. 간섭 무늬 그 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아는 게 많아. 요거를 델타 X라 해요. 그래서 간섭 무늬 간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간섭 무늬 간격. 됐습니까? 자, 그러면 잘 봐봐. 우리가 이제 계산하는 걸 좀 배워야 되는데, 뭐냐면, 지금 제일 중앙의 이기가 첫 번째 보강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입니다. 알겠습니까? 제일 중앙이 첫 번째 보강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기 때문에 M 대신에 얼마 넣어야 되냐면 0 넣어야 돼요. 아까 저기 간섭 조금 있었긴 하죠. 그래서 M 대신에 0 넣고. 그 다음에 그 양 사이드에 보면 상세간섭이 일어나잖아. 걔들도 첫 번째 상세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요거도 M 대신에 0 넣어야 돼요. M 대신에 0 넣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보면 두 번째 보강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지. M 대신에 1 넣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뒤에 선생님 문제 찾아보고 계산해야 될 거 있으면 내가 한번 계산해 줄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너희들이 물리원에서 이제 알아야 될 거는 뭐만 알고 있으면 되냐면 요거만 알면 돼요. 뭐만 알면 되냐면 파장이 짧을수록 무늬 사이 간격 있지? 그 무늬 사이 간격이 짧다는 사실만 요거만 우리 물리원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있잖아, 이게 대뜸 그냥 야 파장이 짧으면 무늬 사이 간격이 짧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식이 나왔었어요. 식. 그럼 식을 한번 봐볼게. 지금 스피커에서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를 RGL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스피커 사이 요 간격을 갖다가 우리는 D라고 볼 겁니다. 그래서 옛날 물리원 책에서는 간섭 무늬 사이 간격을 계산하는 델타 X 값이 공식이 있었어요. 델타 X는 D분의 L 람다. D분의 L 람다. 그래서 요거하고 람다가 파장이제 무슨 관계야? 비례지. 이 두 개가 비례관계라는 사실만 알고 있으면 파장이 짧으면 무늬 사이 간격이 짧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파장이 더 짧음을 보내면 요 간격이 있지, 요 간격. 여기 더 짧아지거든. 맞지? 여기 더 짧아지면 그 옆에 상세간섭 일어나는 지점도 더 짧아지겠죠. 그런 식으로 된다고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책 잠깐만 봅시다. 자, 책에 1번 파동의 중첩과 독립성. 그래서 용어 알아두라 그랬지. 가로 1번 중첩의 원리 줄치세. 자, 중첩의 원리가 뭐야? 그러면 뒤에 두 파동이 중첩될 때 만들어진 파동의 변이는 각 파동의 변이를 합한 거와 같다 그랬는데 일단 용어만 줄치면 돼요. 그 다음 가로 2번 파동의 독립성 줄쳐라. 이쪽으로 좀 읽어볼게. 두 파동이 만나 중첩된 후 각각의 파동은 다른 파동에 영향을 주지 않고 원래 파동의 모양을 줄쳐라. 그대로 유지하면서 독립적으로 진행. 밑에 그림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요, Y1하고 Y2하고 만나기 전. 두 번째 그림, 만났지? 그러면 거기에 지금 색칠대가 있는 거 그 밑에 Y1 더하기 Y2 그거를 우리 중첩의 원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지?
그 다음 세 번째 그림 보면 중첩이 끝난 후에는 중첩되기 전에 파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진행하던 방향으로 계속 진행한다. 파동의 독립성.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2번 파동의 간섭 동그라미 쳐서 파동이 중첩되어 뒤에 줄쳐라. 진폭이 변하는 현상. 거기다 줄치면 됩니다. 진폭이 변하는 현상이다. 그래서 밑에 표에 보면 보강간섭이라는 거 그냥 동그라미를 좀 쳐라. 용어만 알아두면 됩니다. 보강간섭. 그래서 밑에 그림 보면 파동 1하고 파동 2가 마루마루 골골 그렇게 만나잖아, 맞지? 그래서 합성파가 보니까 진폭이 더 커지는 그런 그림이고 옆에 상세간섭 줄쳐서 상세간섭이라는 용어만 알아두면 됩니다. 그래서 파동 1, 파동 2가 마루하고 골하고 만나잖아, 맞지? 그래서 합성파가 쫙 그렇게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그 밑에 3번 물결파의 간섭 줄쳐라. 자, 물결파의 간섭 줄쳤으면 자, 오른쪽에 있는 글자 쌤 읽어볼게요. 두 전파원 S1, S2에서 진폭과 파장 진동수가 같은 물결파를 같은 위성으로 발생시키면 두 물결파가 간섭하여 진동이 크게 일어나는 부분과 진동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부분이 생긴다. 우리 진동이 크게 일어나는 부분을 무슨 간섭? 보강간섭이야. 다시 얘기해서 진폭이 크다는 거는 진동이 크다는 거는 위로 클 수 있고 아래로 클 수 있습니다. 알았지? 다 보강이야. 근데 거기에 진동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부분이 생긴다. 그 부분은 상세 간섭이라 하면 되겠지, 맞지? 그 밑에 그림 보세요. P 봐라. 뭐뭐 만났노? P 바로바로 만났지? 보강이지? Q 봐라. 골골 만났으니까 보강이지? 그 다음에 R 봐라. R 마루골이지? 그러면 상세지? S는요? 마루골이니까 상세다, 맞지? 상세. 됐습니까? 자, 근데 내가 이게 화이트 보드다 보니까 이걸 뭔가 설명하기가 좀 힘든데 너희들 이거 물결파로 시동하면요 여기 지금 마루마루 만나면 밝게 보이고 골골 만나면 어둡게 보이고 마루마루 밝게 어둡고 밝고 어둡게 보여요. 그러면 물결파가 스크린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요 부분 밝고 여기 어둡고 요 부분 밝고 여기 어둡고 요 부분 밝고 이렇게 되겠지, 맞지? 근데 그 바로 옆에 보세요. 바로 옆에 보면 요거 밝기 1층이겠지? 요거 밝기 1층이지? 요거 밝기 1층이지? 요거 밝기 1층이지? 그 다음에 그 바로 옆에 보면 또 어둡고 밝고 어둡고 밝고 이렇게 됐거든, 맞지? 그럼 말이에요. 제일 중앙은 어둡고 밝고 어둡고 밝고 그 다음에 그 옆에도 어둡고 밝고 어둡고 밝고 한다. 그 중간에 경계 보이겠냐? 경계 보이는데 그 경계가 뭐가 일어나는 지점? 상세간섭이 일어나는 지점. 근데 그게 지금 상세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은 표시가 안 됐는데 그 책에다 그냥 좀 적어놔라. 뭐냐면 마디선이라고 적어줘요. 이 마디선이 상세간섭 지점입니다. 그게 지금 마디선이 안 보인다. 일단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마디라는 단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디라는 단어는 상세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구나. 그렇게 생각만 해보세요. 자, 그래서 그 오른쪽에 표를 보면 P하고 Q 밝기가 크게 바뀌는 곳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R하고 S 밝기가 거의 일정한 상세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다. 그걸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밑에 바로 1번 보강간섭이 일어난 지점. 그래서 저 뒤에 줄좀 치자. 경로차가 반파장의 짝수배이다. 거기다 줄 칠 수 있도록 해라. 그 다음에 그 밑에 상세간섭이 일어난 지점. 그래서 뒤에 줄 쳐라. 경로차가 반파장의 홀수배이다. 그거 두 개 묶어서 별표 3개 때려서 반드시 안 돼.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소리의 간섭 이렇게 되어 있네. 자, 소리의 간섭 일단 줄 쳐라. 자, 오른쪽에 두 소리가 만나면 간섭이 일어나 소리의 크기가 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그림만 보면요
스피커 두 개가 자 제일 중앙 지점은 선생님 보강간섭이 일어난다 그랬지 맞지?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그림은 중앙에서 좀 떨어지면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곳이다. 그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밑에 1번을 보면 보강간섭이 일어나는 곳 그래서 중앙 지점과 같이 두 스피커에서 오는 파동의 위상이 같은 곳은 보강간섭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곳은 두 스피커에서 오는 위상 파동이 반대의 위상으로 만나면 소리가 작게 들려서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곳이다. 그런 보면 돼요. 그럼 그 실험에서 우리는 뭐만 알고 있으면 되냐면 그 밑에 있는 3번 보세요. 3번 소리의 크기가 변하는 자 줄쳐라 크기가 변하는 간격과 파장과의 관계 그것만 줄치면 됩니다. 그래서 뒤에 줄쳐라 파장이 짧을수록 간섭이 일어나는 간격이 작음으로 보고 줄쳐놓으면 됩니다. 그게 이 얘기돼. 델타 S 이거 파장이 짧으면 간섭 무늬사의 간격도 좁다는 놈이라 그랬지. 그래서 요거만 좀 잘 기억을 해주면 되겠다. 그걸 보시면 된다. 자, 그 다음 거기다 5번 봐. 빛의 간섭돼 있는데 요게 가장 간단하게 나왔지만 뭐라고 돼 있냐면 얇은 막 이게 비누막이라 그랬지. 얇은 막의 윗면에서 반사하는 빛과 아랫면에서 반사하는 빛이 간섭을 일으킬 때 그때 우리가 보강 간섭이 일어나거나 상세 간섭이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물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위에 기름막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기름막이 있으면 빛이 이렇게 왔을 때 요게 요 표면에서 튕기는 놈이 있고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나와서 튕기는 놈이 두 개의 파동이 간섭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갖다가 봤을 때 비누막도 간섭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너희들 예전에 마이클슨 몰리 실험 기억합니까? 네. 마이클슨 몰리 실험 기억해요? 네. 그걸로 뭐가 밝혀졌는데? 에테르가 에테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거지 말이야. 그때 이거 기억나요? 여기서 빛을 반사시켜가지고 빛을 이렇게 있을 때 보면 반거울에서 한 놈은 요래 가가지고 이 반거울이 있는 게 반통과 반반사잖아 맞지? 그러면 여기서 반사된 빛 여기서 거울이 있으면 이렇게 빛이 들어왔지 맞지? 여기서 통과한 빛 거울에 반사돼서 이렇게 들어왔지. 이 빛 두 개가 무슨 현상을 보는 거야? 간섭 현상을 보는 거야. 이게 간섭 현상이 일어났으면 에테르가 간섭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은 에테르가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런 현상도 안 일어나거든요. 아무런 현상. 그래서 에테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됐다고 보시면 돼.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와 있는 그림 이거 물리원에서 빠졌거든요. 예전에 책에는 있었는데 요거 빠졌다 일단. 근데 제목이 출처죠. 이중 슬릿 실험입니다. 그 옆에다가 옆에 나와 있네. 그 옆에 보니까 영의 빛의 간섭 실험이라고 돼 있죠. 토마스 그래서 1803년에 영국의 과학자 영이 단색 광원에서 나온 빛을 단일 슬릿과 이중 슬릿을 통과시켜 스크린상에서 밝고 어둡고 그런 간섭 무늬가 얻었는데 처음 성공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요거도 한번 봐요. 대충 선생님이 설명하면 너희들 이중 슬릿이 뭔 줄 알아요? 두 개의 구멍입니다. 구멍. 어느 정도 구멍이냐면 빛으로 실험해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 면도칼 알지? 면도칼 두 개를 겹쳐가지고 그래도 두 개 되게 얇을 거 아니야. 그걸로 종이를 한번 착 그리면 그게 이중 슬릿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구멍 하나 뚫어서 이건 단일 슬릿. 알았지? 그 다음에 여기 구멍 두 개 뚫어서 이중 슬릿 이렇게 보면 돼.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빛을 이렇게 쏘재. 맞지? 단일 슬릿을 통과시켜서 하나는 여기로 가고 하나는 여기로 갈 겁니다. 알겠죠? 그럼 봐라. 여기서 빛이 하나는 여기로 갔고 하나는 여기로 갔다는 것은 무슨 현상이 일어날까요? 우와. 장애물 뒤쪽까지도 파동이 갔잖아. 해제됩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 뒤에 스크린을 둘 거거든요. 스크린을 뒀을 때 여기서 제일 중앙 지점은 야하고
야하고 경로차 하나도 안 나겠지? 뭐가? 보강 간섭이 이렇게 날 거예요. 그 옆에는 이제 어둡고 이렇게 나타나겠지? 그래서 밝고 어둡고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이런 시험을 했다. 그래서 예전에는 단일 슬릿을 둔 이유가 뭐야? 이런 것도 출제했어요. 단일 슬릿을 둔 이유는 요게 같은 위상으로 빛을 도달시키기 위해서. 이게 단일 슬릿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빛으로 가버리면 이게 동일한 위상으로 여기서 파동이 전달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지? 그런 부분이 있었고 아까 여기서 해절 현상이 일어났고 여기서는 무슨 현상이 해야 돼? 간섭 현상이 일어났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어요.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간섭의 활용 이렇게 돼 있는데, 자, 1번에 간섭을 활용하는 장치, 그래서 밑에 소음 제거 장치 줄 한번 쳐봐. 너희들 저기 헬리콥터 알지? 헬리콥터 우리가 타고 할 때 저기 요게 이어폰 막 끼는 거 봤죠? 그거 왜 껴요? 시끄러워서 끼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이어폰에 뭐가 나오냐면 헬기 엔진 소리를 갖다가 거기서 틀어줘요. 그러니까 처음에 헬기 엔진이 있을 거잖아. 그걸 녹음을 합니다. 그걸 녹음을 해가지고 이 이어폰에서 거꾸로 틀어줘요. 상세 간섭으로 일으키는 그런 원리다. 이래 보면 돼.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글자를 선생님이 이를 읽어보면 소음이 출처 상세 간섭.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소음과 위상이 반대인 소리를 발생시켜 소음을 없애서 줄이는 장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그 밑에 무반사 코팅 줄 좀 쳐라. 그 곰돌이가 보니까 일반 렌즈를 꼈을 때는 반사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앞이 막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야. 근데 그 밑에는 코팅 렌즈를 꼈을 때는 그대로 이렇게 보이지.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얇은 막을 코팅하여 막의 윗면과 아랫면에 반사하는 빛이 출처다. 상세간섭. 이것도 상세간섭을 일으키는 예입니다. 반사하는 빛의 세기를 감소시키고 투과하는 빛의 세기를 증가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그 밑에 홀로그램 줄치자.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서 보강간섭 출처다. 보강간섭이 일어나는 빛의 파장을 변하게 하여 빛의 색깔이나 다른 문양을 나타나게 한다. 그래서 집회, 그 다음 신용카드 인증서 뭐 이런 데 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밑에도 간섭의 활용 현상, 그래서 여러 가지 악기, 그 다음에 공연장의 설계, 그 다음에 DVD, 모르코 나비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네. 너희들 오른쪽에 가로넣기 있지? 그거만 지금 빨리 한 번만 풀어봐줘. 어? 케이크를 잡아보고 싶어졌어요. 중학교 이 동네는 돌아가요. 왜? 나 한독 이렇게 죽었지. 그냥 궁금해서 아니면 이렇게 잡아가지고 여러분 이게 뭐 하나 있지? 네. 근데 제 모기도 아니고 아니 나도 왜 쌤이 여기 중학교 나온 것 같아?
아니요? 아, 그냥 안 보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몰라. 저희의 성격이 내 선배님이 없어. 좋아하죠. 우리 오빠 태웠잖아. 저희 성격 제 제 성격은? 성격은 우리 오빠 제일 왜 이렇게 좋아. 딱 왔어요? 우리 오빠 학당 번호 왔어. 진짜. 저희 윤정은 선배님. 몇대 선배냐? 근데 선생님 문제 찾아보니까 아까 내가 이 문제를 한번 풀어줄라 했는데 그런 문제가 없다. 예. 와. 요게 하여튼 첫 번째 뭐 보강이 일어난다 그러면 아까 저기 경로차에 여기 M 값에 0을 넣었다고 알겠지? 그 다음에 뭐 두 번째로 뭐 어두운 부분이 나타난다는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하면 두 번째니까 M 대신에 뭐 넣어야 되겠니? 1 넣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문제가 안 보이는 거야. 혹시 다 했나? 쌤 다 불러줄게. 자, 가로넣기 1번에 중첩, 2번에 독립성, 3번에 간섭, 4번에 보강, 5번에 상세, 6번에 커, 7번에 작아, 8번에 밝아, 9번에 어두웁니다. 아, 어두워. 아, 진짜. 그래서 덜 밝아 이렇게 돼가지고. 나 이렇게 들어준다 했는데. 괜찮아요? 그럼 그 밑에부터 숙제를 한국어를 잘 못하고. 어디까지 나가냐면 일단은 279쪽은 아직까지는 안 해도 됩니다. 실력법은 알겠지요? 제가 와, 85도 근데 일어나서 진짜 어려운 거 문제가. 285쪽까지 와, 너무. 285쪽까지 할 수 있도록 아이가 끝났잖아. 지금 남은 시간 숙제 할래요? 아니야? 그 정도로